단순히 제품 우수성 또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가성비 높다고 해서 이 무기가 해외에 잘 팔린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산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의 그런 견제보다도 저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군사용 군용 드론을 제조하는 기업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산 그런 장비를 들여와서 하지 않고서는 드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들,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은 미국의 엑스퍼트 라이센스 없이는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출에 있어서의 이제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해외의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 글로벌 무기 시장의 특성상 이게 정찰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관계 내지는 국제 정치, 사실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나 그 다음에 어떤 통상, 교역, 어떤 다양한 국제 관계, 국제 정치로부터 국내 정치에 이르기까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 우수성 또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가성비 높다고 해서 이 무기가 해외에 잘 팔린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산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의 그런 견제보다도 저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는 중국산이라고 떠올리시면 중국산은 불량품이나 짝퉁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역국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젠 중국산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중국산은 이제는 가격도 저렴한데 제품이 좋아요. 전 세계에 이러한 가격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이러한 배경에 이제 그 계획된 적자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제 저가 대량 물량 공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기존의 그 시장에 있는 제품에 비교했을 때 제품의 품질 우수성도 비등한데 가격 경쟁력은 엄청나. 그러니까 중국의 계획된 적자 전략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최근에 2022년 발발한 우러 전쟁이 이제는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드론 전쟁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드론을 우리 대한민국도 군사용 또는 군용 드론을 전략화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속 번번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드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군사용 군용 드론을 제조하는 기업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산 그런 장비를 들여와서 하지 않고서는 드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중국산 드론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이 드론 회사들이 우리나라 군사용 드론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부품들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이유가, 이러한 중국의 계획된 적자 전략이 오히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우리 K방산에 대한 견제보다도 이게 더 훨씬 무서운 일이다.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이제 그 자체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품 기업.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이 군사용 군용 드론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가 정부의 중기간 경쟁 품목이라고 하는 중기간 경쟁 품목으로 이 군사용 드론을 지정해 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부에서는 어떤 한 특정 산업군이나 어떤 제품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의 침해를 막고 중소기업들의 그런 이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기간 경제 품목을 지정해 놨는데, 군사용 군용 드론이 중기간 경쟁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군사용 드론 시장에 진입을 못해.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어디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은 진짜 종업원 한 3-4명 데리고 거의 간해 수공업 방식으로 집에서 이렇게 드론을 조립해서 군에 납품하는 그런 실정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있는 마켓시어 70%의 중국의 DJ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쵸. 전 세계 DJI의 드론 부품이 안 들어간 드론이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인데 원래는 드론은요 하이테크 기술로 분류하진 않아요. 로우테크 기술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어서냐? 아니,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드론에 특히 우리 국내 드론 이제 군사용 드론 시장이나 일반 민수용 드론 시장이 아직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러한 산업 초기 이러한 시장이 아직 성숙화되기 전에 중국의 계획된 적자 전략이 먹혀 들어간다면 우리는 군사용 드론뿐만 아니라 민수 드론 시장이 중국산으로 다 담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작년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이러한 계획된 적자 전략?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2023년 8월에 미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해요. 그 보고서에는 중국의 제4차 상세 전략 내지는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리플리케이터라고 하는 미 국방성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그 리플리케이터의 이 리플리케이트는 영어 사전에 복제하다, 복사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리플리케이터 전략이 뭐냐? 미국 국방부마저도 중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3년 내지 4년, 앞으로 수년 내에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예측 보고서를 낸 거예요. 지금 사실 전 세계에 이 배를 건조하는 조선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업 강국으로 아시아 3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어요. 한국과 일본,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을 제가 지난 8월 달에 사실 중국을 좀 방문을 했는데 이제 북중 국경 지역, 이제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1334km를 제가 북중 국경 지역 답사를 하고 왔는데 중국 현지의 상황은요. 중국의 그 대부분의 많은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민간 선박 수준을 안 해요. 군함을 찍어내는데 미친 듯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어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러한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수준은요. 사실 우리도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최근에 중국 관영TV인 CCTV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전구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은 5개 전구로 나눠놓고 있는데 북부 전구는 북경, 그러니까 베이징이죠. 수도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수도 방어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한반도에서 잊지 말아야 하고 없을 거라고 저도 믿지만 만약에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나라는 북한군하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중국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정부랑 싸워야 돼요. 근데 북부정부가 최근에 훈련을 하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훈련하는 공개 장면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지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견마 로봇이 있어요. 로봇의 등에 화염방사기와 기관총을 매달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전구 그 장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는 드론이 출현해서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있지 않아야 하고 없을 것이라 저도 믿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되면 우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정부의 견마 로봇이랑 싸워야 돼요. 산악전에서는 드론이 거의 무용지물이니까 로봇을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로봇 강아지들을.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 중에 좀 눈여겨본 영상이 있는데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UGV 지상 전투 장갑 차량 그래서 이제 UTV라고도 하고 산악용 오토바이라고도 하는데 크기가 작은 오토바이 크기 사이즈의 지상 전투 장갑 차량을 무인 장갑 차량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의 레인저 부대 보병 부대랑 1개 중대랑 이 지상 장갑 차량 무인 장갑 차량이랑 그 중대 병력과 이 전차 한 대랑 무인 차량이랑 가상의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마이즈 장비를 착용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무인 장갑 차량이 전선에 투입되자마자 10분에서 15분 만에 미국 레인저 부대 1개 중대가 전멸을 했어요. 일단 기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 로봇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명령 받은 대로 그러한 살상 목적의 이런 킬러 로봇은요 천하무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이러한 드론이 오늘날 게임 체인저라 불리울 정도의 전쟁에
이러한 어떤 무기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견마 로봇을 비롯한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외에도 다양한 무인 장비들이 무인 전력들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무기가 될 것인데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전구는 이미 그러한 로봇의 이제 기관총이나 화염방사기들을 매달아서 실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변 국가에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부강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리플리케이터 전략을 내보인 게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의 핵심은 대량의 소모성 무인 전력을 배치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군사력 이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데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량의 소모성 무인 전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네이비 시 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비 시 고스트는 해상에 무인 해상 전단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군의 항공단을 떠올리면 뭐 미국의 워싱턴 그 제너럴 포드급이나 조지 워싱턴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승조원들을 태워서 전투기나 함재기도 거의 100여 대 이상의 이런 함재기를 태워서 잠수함으로부터 구축함 등 호위함 등 전단을 꾸미잖아요. 항모 전단을. 근데 이제 결국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시 항모 전단의 피해는 인명 피해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무인 전단을 꾸미는 거예요. 네이비 시 고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유령 함대인데 이제는 좀 컴팩트한 사이즈의 작은 함대 전단을 꾸미지만 근데 여기는 다 무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S로 위성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면서 무인 함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적게 들겠네요. 운영비도 절감되고 최근에 인명 중시 사상의 대두에 따라서 인명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감소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UGV와 같은 무인 장갑 차량이나 전술 차량, 그 다음에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는 UUV라고 하는 무인 잠수정으로부터 USV라고 하는 무인 잠수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아마 일반인 분들께서는 무슨 SF 공상과학 속 영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도 이제 중국이 그 드론과 관련한 제품들을 다 이제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중국 쪽에서 해킹 프로그램들을 입력해서 이게 무기를 만들면 조종을 하는데 그게 해킹을 되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국은 우리의 적성 국가는 아닌데 근데 중국은 북한과 이제 조중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은 어떤 그런 이제 백도어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드론은요 이걸 수리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못 해요.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드론의 그 항법 운영 장치라든가 그 운행 기록들, 레코드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사 전략이나 전술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이런 정보들이 다시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담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안보상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에서 들어온 부품이나 이걸 공급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공급해줄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공급망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나 군, 그리고 우리 방산업계에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중국의 계획된 적자 전략이 단순한 일반 커머셜 민수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러한 군사 분야에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정말 큰 교훈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끈끈하게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제 GVC라고 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 하에서 이제는 한미 방산 동맹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뭐 미국을 비롯한 뭐 나토 회원국들 서유럽의 많은 그런 그 자유주의 진영과 우리는 그 연대와 공조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그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한미 군사 동맹의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와 공조
그리고 그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외교 수단과 그다음에 국제 정치나 우리 국내 정치까지도 잘 아우러서 해야 되는데 녹록지 않죠. 지금 전쟁에 있어서는 무고한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그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쟁은 없어야겠죠.